대우 공고 발표문에는 고용할 때는 적겠지만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고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대외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와 부품업체라는 애매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와 참여 주체, 방식에 관한 구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약속들을 나열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사들이 보여온 행태들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3사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갑질은 너무나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선시공, 후계약 관행, 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기준도 없이 조선사가 그때그때 마음대로 단가를 결정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주고 협력업체가 받은 단가가 2,5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작년 12월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고요. 올해 2월에는 과징금 108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여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정위의 처분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업체들의 끈질긴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 사실 인정도 사과도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쁩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임원이 대우조선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정부 여당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주이긴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는데 알고 보니 적극적이었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불공정 갑질 문제 해결을 가로막아 왔던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 즉시 피해 업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공정 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되면 조선업계의 갑질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품 수요자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 조선사가 된다면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조선사가 갖는 우월적 지위는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들은 더 눈치를 봐야 하고 조선사는 더 쉽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수요 독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력업체 중복을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낮은 비용으로 선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입니다. 무엇을 위한 효율성입니까? 중소기업들을 죽이고 대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효율성입니까? 더구나 공정위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피해 보상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짚지 않고 불공정 갑질하기 더 쉬운 구조를 승인해 준다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도 갑질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기업 결합 심사를 그냥 통과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음 말씀은 조선사의 갑질과 그로 인해 피해,
피해 업체들에 대한 조선사와 산업은행의 태도에 대해 이 당사자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협력업체 대책